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과 결합하여 또 다른 세상을 현현하게 하며 현현한 세상은 제3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속성이 변한 세상은 또 다른 세상과 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현현하게 한다고 잘. 그래요. 무극기 안에는 세상이 있죠. 그래요. 세상들은 어떤 힘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 공존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끌어당기면서 충돌할 수 있죠. 합쳐지겠죠. 그 얘기를 하겠죠. 볼게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려면 자석의 특성에 맞게 북쪽에 자석의 S극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은 북극성이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600년 영국의 길버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길버트는 그의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길버트는 자침이 언제나 남북을 가리키는 사실과 함께 위치에 따라 그 각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지구 외부에서 북극성이 잡아당기게 된다면 나침반의 각도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때문에 그는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는 까닭이 지구의 남쪽과 북쪽의 나침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지구가 큰 자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석의 N극은 S극으로 S극과 붙으려 하고 자석의 S극은 N극, 다른 자석의 N극과 붙으려 하죠. 또 자석에는 힘의 방향이 있죠. 그래요. 그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면 어떤 거예요? 나침반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걸 이용한 거죠. 어떻게 그 세상들이 붙을 수 있냐?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면 은하계도 하나의 자석의 속성을 지닐 수도 있고 나아가 각 세상도 자석과 같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힘의 작용에 의해서 붙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세상 속에 별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수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자석의 속성도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속성이 있죠. 자석의 속성이 있으니까 뭐가 있나요? 자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석에도 힘이 있잖아요.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물질 간에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 자석의 속성, 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밀고 끌어당긴다. 자석을 보면 왜 그럴까? 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생길까? 이게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죠. 한번 볼게요. Field of force produced magnetic field. A field of force 맞죠? produced by a magnetic object or a changing.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근데 뭐가 있나요? 여기 방향이 있는 거예요. N이 S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힘의 방향이 있죠. N은 S로 가려고 해요. 근데 N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S로 가려고 하니까 N을 갖다 놓으면 밀어내겠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힘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S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S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힘의 방향 때문에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밀고 끌어당기면 자석 간에. 그래요. 그래요. 물질이 생길 때 서로 끌어당기는 두 개의 물질을 생성시키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체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속성이 새로 부여되고 고유한 속성들 간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석의 작용이 발생하는 것인지는 여기서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물질들 원래는 없었는데 물질들은 서로 결합을 하죠. 결합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분해하다 보면 자력이 사라진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물질 간에 결합하면서 생겼겠죠. 자력이 사라지면 아닐 수도 있죠. 자력이 사라지면 결합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만 자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분해를 해도 나름대로 자력이 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자력이 있는 거지요. 실험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실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는 실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이치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석작용, 즉 속성들 간에는 밀고 당기는 작용 그 자체가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래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세상에는 자기장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던 거죠. 무국에 헤아릴 수 없는 세상들이 있을 경우 세상마다 제각각 그러한 속성이 있지요. 따라서 다른 세상들 중 이 세상과 밀고 끌어당기는 속성을 지닌 세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끌어당기는 세상과 만나면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이건 좀 잘못 썼죠. 하나의 무국에서 채소 물질 입자와 채소 고물망이 두 개가 아니죠. 외부와 내부가 나눠지면서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써서 착각을 하고 썼던 거예요. 그렇지, 집어넣은 거예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역시 하나의 무국 덩어리가 변형되어 이루어진 세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걸 잘못 써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죠. 예전에 주석이 있죠. 하나의 세상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두 개의 물질이 발견되면 그러한 사실은 증명된다. 그렇죠. A 세상과 B 세상이 있어요. 어떤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 발견돼요. 그것은 다른 세상에서 생긴 물질이겠죠. 이 세상이 다른 세상과 합쳐지는 세상이건 아니면 세상들이 결합하면 또 다른 생겨나니 이전 두 세상이 지닌 속성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세상이 결합된 어떤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또 다른 세상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국 속에는 새로이 만들어진 세상과 밀고 당길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세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셀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많겠죠. 앞에서 중력이 나오고 여기서 자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력과 자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은 물체들 간의 무게와 거리, 밀도의 비율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힘의 형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중력이 왜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질량과 거리, 이게 맞겠죠. 그래요. 하지만 자력은 중력과는
힘의 형태가 다릅니다. 다르죠. 힘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N극의 자석과 S극의 자석을 결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기장이 생기면서 두 자석이 결합됩니다. 그렇죠. 아까 봤죠. 힘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걸 했죠. 즉 자기장이라는 힘의 작용들이 관계 속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힘의 방향이 서로 그래요. 방향에 따라서 밀어낼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다. 설명했죠. 반면에 중력이 나타나는 원리는 우주의 뿌리 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력이 왜 생길까요? 중력이 왜 있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고대는 아니라 뉴턴 시대만 하더라도 중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다 이랬죠. 근데 그 중력은 왜 생기냐? 그러면 턱 막히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게 왜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우주의 뿌리 힘이 쏠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주의 뿌리 힘에 대해서 얘기했죠. 힘은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죠. 우주가 생겨날 때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주 곳곳에 퍼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 사라진 게 아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조건이 뭔가요? 한번 움직여보면 되잖아요. 힘을 가하면 움직이죠. 움직일 정도 힘을 가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주의 뿌리 힘이 가득 차 있다. 근데 어떤 물체가 우주 공간에 놓인다. 근데 우주의 뿌리 힘이 이 물체 쪽으로 쏠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중력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쏠리는 힘이 중력인 거죠. 두 물체가 있어요. 여기도 쏠리는 힘이 있겠죠. 두 물체 간에 서로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균형을 이뤄요. 그러면 공전하게 되는 거죠. 너무 세요. 붙어버리겠죠. 그래요. 우주의 뿌리 힘의 방향이 중력을 생겨나게 한다. 물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쏠린다. 힘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위의 경우 우주의 힘의 방향을 직선으로 그랬지만 먼 거리일 경우 직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주의 뿌리 힘이 이렇게 직선으로 물체 쪽으로 간다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주의 힘이 변해서 빛이 되고 우주의 힘이 물체 근처에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일 경우 빛의 움직임에서 곡선 형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빛의 휘어짐 현상을 공간의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장과 공간의 휘어짐과 빛의 휘어짐에 대하여 공간이 휘면서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 이렇게 빛이 휘어짐 현상을 설명하는 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써니는 달리 얘기하고 있죠. 왜 달리 얘기할까요? 정말 공간이 휘어질까? 휘어지고 부러지는 것은 물체에서 발견되죠. 공간에서 과연 그러한 휘어진 물체처럼 공간에 그런 성질이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뿌리 힘이 작용을 하는데 직선이 아니라 물체 근처에서 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존재도 설명이 되고 빛의 휘어짐 현상도 설명되는 거죠. 왜? 에너지가 변해서 힘이 변해서 된 것이 빛인데 힘의 움직이는 방향이 물체 근처에서 휘어지면 빛도 당연히 휘어지겠죠. 그래요. 힘이 휠 수 있냐? 힘의 형태는 다르지만 힘은 휠 수가 있죠.
공간을 휜다는 보장을 못하지만 힘은 휠 수 있잖아요. 힘에는 휘는 속성이 있다. 봐라 이러면서 휘잖아요. 휘면서 들어가잖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